안녕하세요. 원클릭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선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자차트를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진료 버튼 설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히 작년부터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비보험 진료도 버튼을 통해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보험 진료뿐만 아니라 비보험 진료 버튼을 설정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우선 진료 버튼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버튼은 수가와 상병명, 내역 설명 등 진료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진료에 필요한 입력 항목이 미리 세팅되어 있는 단축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치과에 따라서 처치 버튼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치 묶음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용어를 통일해서 진료 버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전자차트라는 메뉴를 기준으로는 여기에 진료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험 차트 기준으로는 이 부분에 진료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차트의 진료 버튼과 보험 차트의 진료 버튼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버튼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원클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료 버튼들은요, 청구의 기준에 좀 필요한 심사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버튼을 사용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움말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다음과 같이 파란색 말풍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튼마다 필요한 청구 기준을 저희가 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제로 진료 입력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진료 버튼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발치라는 버튼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버튼들을 원클릭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버튼들 쭉 확인하시면서 우리 치과에 맞게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 일괄적으로 삭제하시고 새로 만드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버튼을 수정하는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버튼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 선택한 버튼에 진료 버튼 수정 화면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남발치라는 버튼을 예시로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최상단에 버튼명이 일단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는 치료라는 대그룹에 발치라는 중그룹에 위치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위치도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치과에서 미리 그룹핑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밑에는 상병명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항목에 또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상병명이 정해져 있으실 텐데요. 좀 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도록 상병명을 미리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진료를 입력을 할 때 내가 자주 하는 상병명을 미리 꺼내놓을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부분은 수가 항목 기능입니다. 우리가 청구를 할 때 남발치라는 항목을 청구할 때 입력하는 청구 항목들을 미리 넣어놓고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세팅되어 있는 항목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원클릭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목을 봤더니 마취제는 우리 치과에서 쓰는 게 아니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항목에서 우클릭을 눌러보시면 이런 메뉴가 실행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선택한 수가 변경 기능을 통해서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재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원클릭에서 미리 넣어놓은 항목이 우리 치과에서는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 때는 삭제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단에 있는 내역 설명 같은 경우에는 또 필수적으로 내역 설명을 기재를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죠. 그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세팅을 해놓고 버튼을 클릭을 해서 내가 미리 입력해 놓은 내역 설명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나는 이 항목을 항상 자동으로 입력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입력된 내역 설명에서 체크 표시를 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내역 설명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단에 배치되어 있는 진료 메모도 동일한 기능인데요. 청구와는 무관하지만 이 진료를 입력을 할 때 내가 자주 기재하는 진료 메모가 있다면 미리 세팅을 해놓고 활용하시면 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 또 중요한 게 버튼 속성입니다. 버튼 속성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런 창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입력 방식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반 입력이라는 항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처치 버튼을 자동으로 달리해서 버튼을 연속해서 입력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연속 입력을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파노라마나 치킨당 같이 내가 지금 입력한 진료에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는 항목들은 추가 입력으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버튼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입력 방식을 먼저 세팅을 해주시고요. 버튼 설정을 색상과 글자색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해져 있는 중그룹에 따라서 색상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데요. 나는 이 버튼을 좀 눈에 띄게 설정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배경색이나 글자색을 좀 다르게 설정하셔서 눈에 띄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 안 함을 많이 체크를 하고 쓰시는데요. 내가 지금 생성한 버튼이 만약에 원의 처방전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버튼을 눌렀을 때 진료가 입력이 되는 방식이 아닌 원의 처방전이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원의 처방전을 체크를 하셔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버튼 속성을 설정을 쭉 하시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 나오시게 되면 돼요. 또 하단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술식과 별칭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왼쪽에 있었던 거는 버튼명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술식과 별칭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자차트 진료 내역에 표시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버튼 눌렀을 때 여기에 입력이 되는 방식이라서 지금 뒤에 있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별칭 기준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치과에서는 술식으로 저 진료 차트에 진료 내역이 표시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또 이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자차트 환경 설정에서 전자차트 설정으로 가보시면요. 진료 내역 표시 설정에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진료 내역 터치명을 술식으로 표시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설정하시면 우리 아까 입력했던 진료 버튼이 술식으로 표시가 되게 돼요. 제가 한번 예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실까요? 아까 남발치라고 표시되었던 거를 술식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영문으로 표시되니까 이건 우리 치과에 맞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진료를 보면 남발치라고 하는 숫과 오른쪽에 위드 치근분할 거즈바이트라는 항목이 입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항목은 청구와는 무관하지만 진료를 입력을 했을 때 내가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싶은 항목을 클릭으로 좀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쩌면 진료 메모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숫과 오른쪽에 바로 배치가 돼서 이 숫과랑 관련된 항목이라는 걸 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해 놓으시면 좀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설정하는 기능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자차트 환경 설정에서 행위 추가 정보 설정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숫과마다 이 접두사와 함께 내가 입력하고 싶은 항목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발치를 예로 들면 with라는 접두사와 함께 치근분할, 거즈바이트, 수처라는 항목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하단에서 클릭을 하면 또 설정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남발치라는 숫과에 3가지 입력 항목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항목에서 치근분할과 거즈바이트는 자동으로 입력하게 해줘 라는 목적으로 체크박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력하고서 나는 나중에 설정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체크박스를 다 해제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진료를 입력했을 때 이 항목이 무조건 자동으로 입력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체크박스를 설정하시면 돼요. 이 남발치 말고 매복치 발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절제하는 좀 술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블레이드 종류를 미리 세팅하고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치과에 맞게 행위 추가 정보도 설정하시면 전자차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 진료 버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비보험 진료 버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방식은 더 동일한데요. 좀 2차 진료라고 하는 추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1차 수술이라는 버튼을 수정을 한다면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진료 버튼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 진료에 또 설정이 되어 있는 숫과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항목에서 내가 특정 숫과에 2차 진료를 설정을 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또 이렇게 창이 새로 팝업이 되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숫과에서 마우스를 우클릭을 누르신 다음에 선택한 숫과 상세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숫과 관리라는 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임플란트 1차 수술은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놔서 되어 있는데 아마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은 2차 진료라는 게 비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차 진료를 설정하시면 되는 거라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숫과별로 2차 진료가 설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숫과를 선택하셨을 때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임플란트 1차 수술은 2차 진료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 치과에는 아마 2차 진료가 설정이 안 돼 있다면 여기 항목이 비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급 설정을 눌러서 2차 진료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2차 진료는요, 여기 하단에서 임플란트 수술 기록지라는 항목을 설정하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수술 기록지가 뜨게 되고 다른 항목들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서 리스트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2차 진료 같은 경우에는 총 18가지의 2차 진료 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치료나 교정 치료와 같이 다른 진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2차 진료 창이 많으니까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버튼에 잘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또 설명드릴 게 진료 선택창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진료 선택창 같은 경우에는 비보험 진료는 보험 진료와 달리 필수적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항목이라는 게 별도로 없기 때문에 창에서 내가 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이 버튼에 설정이 되어 있는 숫자 중에 자동으로 입력할 항목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면 임플란트 1차 수술이라고 하는 진료를 눌렀을 때 요거는 나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설정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료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밖에서 봤던 진료 버튼에서 1차 수술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비보험 진료 항목 선택이라는 창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직전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체크박스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는 1차 수술을 했고 전달 마취를 했고 리도카인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3가지 항목만 하겠다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면 진료 입력이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임플란트 1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 기록지라는 2차 진료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 기록지라는 창이 뜨게 돼요. 이 항목에서는 제가 47번에다가 1차 수술 눌렀을 때 뜨는 창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에서 내가 사용한 피스처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본 상태가 어떤지, 토크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힐링을 썼는지, 커버 스크류를 썼는지를 쭉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에서 사악도 거상술을 했는지, GBR을 했는지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신 뼈 이식제와 차폐막도 또 추가적으로 입력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필요에 따라 설정하셔서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진료를 입력을 했다면 이 진료 내역에 1차 수술이 이렇게 차팅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1차 수술과 전달 마취, 리도카인까지 입력이 됐고 하단에 표시가 되는 거는 우리 방금 입력했던 임플란트 수술 기록지에서 입력한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플란트 수술 기록지를 꼼꼼하게 입력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자차트에서 진료를 이렇게 꼼꼼하게 입력을 하셨다면 우리가 통계로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경영 통계라는 메뉴에서 보험 청구 진료에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기간별로 우리의 수술 통계를 집계를 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수술을 몇 회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임플란트 재료는 얼마나 사용했는지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기록지를 꼼꼼하게 사용해 보시면 통계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진료 버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진료 버튼을 잘 세팅하면 차트를 입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청구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처리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참고하셔서 우리 치과에 딱 맞는 진료 버튼을 세팅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